안녕하십니까. 제 발표 모빌리티 5G에 대한 영국의 견해에 대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보다폰 그룹의 R&D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고 뉴베리 링클린 잉글랜드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일반적인 어떤 보다폰 그룹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보다폰은 단순히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의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시장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컬 마켓 오퍼레이팅 컴퍼니 그리고 파트너 마켓 네트워크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 마켓 오퍼레이팅 컴퍼니는 보다폰이 전액 혹은 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파트너 마켓 네트워크에는 지분이 없지만 상업적인 비즈니스 계약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포함되는데요. 그중 몇 가지가 예를 들어 보다폰의 서비스의 사용 계약, 또 보다폰 브랜드의 사용 관련된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G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5G에는 몇 가지 주요한 성능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여기 붉은 풍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능들은 5G뿐만 아니라 4G 네트워크 상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슬라이드에 있는 도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세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4G, 3G 컨피그레이션이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각각의 5G 성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G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플러스 4G 코어 네트워크의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아니면은 3GPP 스펙상으로는 옵션 1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슬라이싱, 또 퀄리티 오브 서비스, 얼트라 릴라이어빌리티, 에지 컴퓨팅 등과 같은 성능이 5G 없이도 4G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행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G New Radio 컨피규레이션이 나와 있고 또 4G, 5G 커넥티비티가 있고요. 또 옵션 3X Non-Standalone라고 3GPP 스펙상으로는 불리우죠. 여기서 보시면은 Ultra Low Latency가 추가되는 성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5G NR Radio Access Network 플러스 5G Core의 컨피그레이션인데요. 3GPP에서는 옵션 2 스탠더론으로 불리죠. 여기서는 모든 성능에서 Yes가 해당됩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모든 커넥티드 차량의 많은 서비스들이 4G 기반 네트워크 상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이것들이 필요한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커넥티드 차량 중에서는 5G 네트워크 상에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토메이티드 차량을 보면 자율주행 차량을 보면은 5G가 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G가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신규 보급은 3.4, 3.6GHz 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3.6에서 3.8GHz 그리고 또 700MHz 대역의 옥션이 모두 끝나게 되면 그 시점이 아마도 내년 1, 4분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서도 거기에서도 이 대역에서도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라이센스 모바일 밴드들은 지금 기술 애그노스틱 기술입니다. 이런 밴드 리파밍하고 5G를 위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통사가 이것을 원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모든 상용 서비스는 non standalone 입니다. 스탠드얼론 시스템은 모두 테스팅 용도로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터미널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스탠드얼론 컨피그레이션이 유럽에서는 지원되지 못합니다. 서비스 측면을 보겠습니다. 향상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5G 뉴 라디오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높은 도시나 마을 또 교통 허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인더스트리 4.0, 또 모바일 프라이빗 네트워크, 또 캐브, 그리고 또 보건 등과 같은 분야를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을 더욱더 빨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캐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이 부분에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업계에서의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들이 좌측에 나열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도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요구되는 새로운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주요 업계들이 이렇게 가운데 원에서처럼 협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춰져야만 성공적인 보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코시스템이 이제 새로 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5G 자동차 협회 등과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업계를 한자리에 모으고 이것을 조금 더 조율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CAF 에코시스템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역시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상호작용이 이미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CAF에는 이러한 정도의 협업뿐만 아니라 더욱더 조율된 협업을 필요하고 있고 이것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업계가 서로 다른 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느 업계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계에서의 밸류체인의 투자 가시성을 알고 또 관련 비즈니스 모델과 매출 모델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폰은 지금까지 또 다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기술 프로바이더와 함께 이러한 CAM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하단을 보시면 전통적인 커넥티비티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든 관련된 교통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던가 또 날씨 정보 관측소 그리고 또 파킹과 스마트 라이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편의상 LTE 5G 네트워크만을 표시했는데 와이어라인이라던가 파이버 네트워크도 가능합니다. 더 위에 레이어로 올라가 보면 소위 모빌리티 클라우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역시 네트워크 사업자 안에 있지만 그리고 네트워크 이동통신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경우에는 서드 파티의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하고 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데이터가 실제 생성되고 소비되는 것과 훨씬 근접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에지 컴퓨팅 플랫폼이 위치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오 로케이션, 데이터 애널리틱스, 비디오 애널리틱스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클라우드 상단에 전통적인 센트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센트럴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즉 이동통신 사업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예를 들어 백엔드 서비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사업자라던가 자동차 제조사일 수도 있고 또 지도 제공 업체 등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활용되어서 CA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존의 텔레매틱스 데이터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차량 제조사는 모바일 네트워크, 즉 이동통신에 가입을 해서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차량에서부터 네트워크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이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또 관련 당사자 혹은 서드 파티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고 이것을 다시 자동차 제조사회가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에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조사 간에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분석이 더욱더 제고될 수 있겠고 도로 사업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모빌리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 텔레매틱스 데이터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AM, 즉 협동 인식 메시지가 포함되고 또 되는 분산 환경 알림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ETSI,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가 정의한 방식이 가능한데요. 모든 자동차 제조사 또 차량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더 광범위한 실러와이드 지역에서 하나의 조율된 데이터셋을 모빌리티 클라우드에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양한 보안 그리고 또 사생활 보호 조건이 충족되면서 더 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 사업자들이 백엔드 시스템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자체적인 기존의 물리적인 교통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카메라라던가 또 도로 표지판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클라우드 캠은 실시간으로 인커밍 메시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교통 흐름의 변칙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 흐름의 트렌드라던가 특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에지 컴퓨팅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정기적인 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이통사가 포함을 제공할 수도 있고 서드 파티, 예를 들어 도로 사업자가 제공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길에 실제 이러한 캠 데넘 사용 차량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아키텍처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도로 사업자가 물리적인 교통정보 수집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빌리티 클라우드가 서류상의 작업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보시다시피 보다폰은 실제 이 아키텍처를 웨스트밀랜드, 잉글랜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내 웨스트밀랜드 컴바인드 어서리티 당국과 협업을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에는 7개 의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약 2만 마일에 달하는 근교도로 또 외곽도로 도시도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다폰은 아키텍처를 여러 환경에서 실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유스케이스들이 이제 향후 몇 달 동안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700개의 차량에 장비를 장착해서 이 차량들이 오랜 기간 동안 WMCA 지역을 이동하게 될 겁니다. 플릿 비에클이라던가 대중교통 또 택시 등등이 모두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셀룰러 와이드 데넘 캠의 성능을 바탕으로 테스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의 데이터셋은 정기적 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거고 기존의 WMC의 교통관리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교통정보를 보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미래의 유일한 가장 주류의 교통 데이터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